자, 하겠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이에요. 얘가 나왔을 때는 일단 모학문이 뭐다? 경제학이야. 이것만 알아도 거의 90%는 아니고 70% 이상 풀려요. 자, 경제학 중에서도 무슨 경제학이야? 미시인데 왜 미실까요? 국가 전체 GDP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행동, 기업의 행동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체 이해하다 보니까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미시경제학이야. 자, 미시경제학인데 미시경제학이다 보니까 개체주의야 전체주의야? 개체주의론이야. 얘는 수학이에요, 수학. 그럼 일반 법칙이야, 개별 사례야? 일반 법칙이야, 수학이니까. 또 연역법이야, 수학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연역적이고 일반 법칙적이고 그다음에 뭐야? 개체주의론이야. 또 사람이 어떤 인간이다?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끝났어. 네 가지만. 합리 경제인이고 사익을 추구한다, 이기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렇지. 이렇게. 자, 갑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옛날 공이 있고 누가 있다? 사가 있어. 사는 누가 있다? 시장의 영역이야. 가격이나 경쟁이 작동한 곳이고 이걸 통해서 재화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이게 누가 작동한다? 정치 현상이나 행정 현상. 정치는 다수결로 민주주의니까 행정은 강제적으로. 근데 누가 실패했죠? 먼저 얘가 실패했어. 그럼 누가 왕창 개입해? 공이 왕창 개입했어, 안 했어? 가격으로 배분하던 것을 다수결이나 강제적으로 재화를 배분했어요. 자, 근데 이게 성공 실패? 실패했다는 거. 누구 실패야 그러면? 정부 실패입니다. 이 정부 실패를 증명해요. 한마디로 가격으로 재화를 배분했는데 잘못 배분된 게 누구 실패다? 시장. 다시. 가격은 시장이잖아. 가격으로 재화를 배분했는데 잘못 배분된 게 시장 실패라면 얘가 실패하니까 얘가 왕창 개입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원 배분했는데 잘못 배분된 게 뭐다? 정부 실패가 돼. 이걸 증명한 게 이 친구들이에요. 왜 실패했을까? 여기도 공익을 추구하는 애들이 아니라 뭘 추구하는 애들이야? 사익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사익을 추구하는 애들인데 기존의 방식은 관료제나 다수결이란 말이야. 다양한 의견이 못 들어와요. 한마디 관료제는 독점이야. 독점이니까 열심히 일할까 안 할까? 일 안 해. 성과 안 나오니까 일 안 하겠죠. X 비효율성. 또 공짜입니다. 낭비할까 낭비하지 않을까? 낭비하는 게 비용과 수익의 절연.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저 친구들이에요. 이지. 개념 봐볼게요. 어디를 연구했다고? 정치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연구해요. 무슨 도구를 가지고? 경제학적 시각으로. 1번 그 얘기다. 사회 비시장이 뭐라고? 정치나 행정이에요. 이거를 누가 연구했다? 경제학적 방식으로. 학문은 경제학인데 경제학이 시장을 연구한 게 아니라 정치 현상이나 행정 현상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 1번.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시장 영역을 정치학으로 연구했다고 그래. 안 그래? 시장 영역을 정치학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비시장 영역을 경제학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럼 비시장이 뭔데? 가격 이외에 다른 걸로 재화가 배분되는 곳이에요. 그렇지? 가격으로 배분되면 시장. 가격 이외에 다수결이나 강제력으로 배분되었을 때를 비시장이라고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기존의 정치학이라 어떻게 배분했다? 다수결로. 어때? 다수결로 배분하니까 여러분 의사 골고루 배분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맨날 50일만 들어가지 49는 안 들어가잖아 지금. 다수결은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양스럽게 다수결은 정치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안 배워요. 됐지? 우리는 관료제로 재화 배분했어. 근데 기존의 관료제는 독점이야 경쟁이야? 독점이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되고요. 이러니까 시민 수요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됐지? 밑에 2번입니다. 시민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지 않아 관료제가. 그럼 관료제 민감하게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왜 민감하지 않죠? 첫 번째가 독점이야. 또 공짜 개념이야. 가격이 안 들어와요. 그럼 해결책 간단하겠네. 독점으로 경쟁으로. 그다음에 가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가격이나 뭐가 들어온다면 경쟁 논리가 들어온다면 반응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뭐야? 정부 실패 증명하고 시장의 가격 논리나 경쟁 논리로 공공 서비스 대체하자는 게 이 사람 주장이에요. 몇 년에 들어왔을까? 67년도에 털록과 뷰캐넌이 말해요. 67년도야. 73년도에 행정학이 들어와. 이게 오스트롬이에요. 3명 학자 잘 나옵니다. 뷰캐넌과 털록이 개발했고
오스트롬이 행정이 도입해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기억나죠? 니스카넨하고 덧니비. 예산 극대화 가설, 관청형 성모. 이 네 분이 잘 나와요. 아, 다섯 분인가요? 그러면 니스카넨과 아니 털록과 뷰캐넌, 니스카넨, 아니 오스트롬 미안해. 그다음에 니스카넨과 덧니비에서 요 다섯 명이 잘 나옵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 내가 드린 거 있지. 거기 보시면 다섯 분이 대여섯 문제 나올 거야 이렇게. 자, 다시 올라갈게. 정치학이란 누구에 대한 비판이다? 대의지에 대한 비판이에요. 다수결 제도에. 행정학이다 보니까 그건 안 나올 거고 되게 누구의 비판이다? 관료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존 관료제는 독점이고 공짜다 보니까 소비자 낭비하고 공짜니까 공급자는 독점이고 안 망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갈게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2번 가보세요. 기존 관료제는 독점이에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경쟁체제로 바꿔봐. 그럼 민감해져야 돼, 안 해줘야 돼? 행정학이 전국에 나밖에 없어 봐. 난 누워서 강의할 거야. 네 알아서 들어, 씨. 그치? 뭐 내가 강의해. 내가 설명해봐. 야, 공공센터 뭔데? 설명해봐. 설명해봐. 이거 넘어갈 거면 그냥 어차피 안 잘리는데 뭘 그래. 대학교만 맡기게 하지 않아요? 교수님들? 할게. 자, 할게. 그래서 이러니까 어때? 선택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있잖아. 그 결과 민주행정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뭐다? 선택할 때마다 뭘 지불해야 돼? 돈 지불해야 돼. 말만 민주행정이지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야. 오히려 약자들은 선택 못 하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자, 경쟁 바뀌었을 때는 보다시피 시민 요구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다 보니까 민주행정의 의미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내려갈게요. 3번이 결론이네요. 자, 결국 누구 비판이다? 독점적인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야. 그치? 그걸 대체하자는 건데 그 대체 방식이 뭐다? 시장 논리야. 민영화라든지 경쟁 체제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학이야. 사람 뭐라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야. 너는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그럼 이런 가정 현실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다는 겁니다. 인간이 완벽하다 이런 가정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 그래도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은 온리 효용 극대화인가? 비용 극소화, 편익 극대화인가? 오늘도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4시간 들었을 때 쓰는 비용하고 얻을 수 있는 가치 계산해 가지고 가치가 더 크게 들어와 앉아 있는 거야? 아니면 습관처럼 앉아 있는 거야? 맞잖아 지금. 그 얘기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같이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금방도 이제 우리 원장하고 얘기했거든. 왜 애들이 안 올까? 분위기는 좋은데. 내가 그래서 설명했지. 요새는 애들이 학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 대형 학원들이 사고 쳐나가지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봤자 아니니까 안 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원장이 새끼야 초치고 앉았다고 하면서 그거는 경제학 시각으로 우리 심리학으로 그럼 눌러 앉히게 만들어단 말인데 그건 난 몰라. 그거는 네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잖아. 여기 들어왔을 때 무조건 된다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줘? 그렇지? 그건 너네가 심리적으로 만드는 거고 나는 내가 계산해 보건데 내가 수험생이었다면은 그렇지? 좀 힘들다 하면 아니야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계산해 보건데 애들이 요새 계산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미안해요. 근데 틀린 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도 어때요? 그치? 그 4시간 앉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일단 불러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4번이 틀렸죠. 모든 사람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더 좋은 걸 선택한다. 이런 가정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내려갈게요. 시험 잘 나온다 이거. 중요한 말 많습니다. 1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비시장이야. 그럼 틀리게 만들어봐.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가 아니라 비시장에 대한 경제학 연구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번. 자, 기존 관료제는 독점이다 보니까 민감하지 않아요. 선택권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 소비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있다 보니까 민주행정, 민주가 뭔데? 나를 대표하겠다는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 지금. 이런 의미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존 관료제 독점이고 공짜다 보니까 낭비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대체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대체 방식이 뭐다? 시장 논리야. 그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자, 8번입니다. 자, 공공선택론은 자, 모든 사회 현상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야? 개인 탓이에요. 개인의 선택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균형 이론이야.
자, 그러면 어떤 균형이 나왔다는 것은 이 균형은 합리적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게 사람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상이 있어. 이거 다 누구 탓이야? 개인 탓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을 전부 다 개인의 탓으로 보는 거지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 이러니까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1번 그 얘기다. 공공선택은 신자유주의고 신보수주의예요. 이러니까 봐, 뭐 틀렸어? 역사적으로 누적된 기득권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우리의 선택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됐지? 다시 할게. 경제학은 균형 이론이에요. 전부 다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균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런 불평등들 있잖아. 이것도 누구 탓인 거 전부 다 개인 탓이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개혁하자는 거, 이걸 인정하자는 거 그냥 인정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결과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틀렸다. 자, 그럼 맞춰볼까요? 행정학에서 보수적이고 균형 이론이 몇 개 있어. 누가 보수적 균형 이론이지? 사실만 연구하는 행태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 강조하는 공공선택론. 그 다음에 여기 연장인 신공관리론. 이런 것들이 되게 뭐다? 보수론. 체제론도 보수론이에요. AGI를 균형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요 균형 깨졌을 때 죽는 거기 때문에 요 균형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게 물론 신자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다시 행태론, 체제론, 그 다음에 그 공공선택론 이 연장을 누가 들어온다? 신공관리론까지가 되게 보수이론이에요. 그럼 누가 개혁이론일까? 실행정학, 그 후기행태주의, 그다음에 유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되게 뭐다? 혁신이론이야, 혼돈이론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포스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되게 개혁이론들이에요. 자, 1번 틀렸습니다. 타파하는 게 아니라 그 균형점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한 이론이에요. 보수 이론이다. 2번입니다. 자,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누가 들어온다? 경제학이 들어왔어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은 뭐다? 독점이야. 독점이니까 시민 요구에 민감하지 않아요. 독점이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일까 공급자 중심일까? 당연히 공급자 중심의 공급다요. 그것도 맞았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결국 독점을 뭐로 바꿔야 돼? 경쟁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독점의 경쟁을 우리 분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독점은 집권, 경쟁은 분권이라고 그래. 독점이 집권이다, 경쟁은 분권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형평성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온리 효율성 때문에. 4번입니다. 8번입니다. 또 나왔죠? 자, 보다시피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회를 이해해요. 거시야 미시야? 개인이 주어잖아 지금. 미시야. 그래서 개체주의 이론이다. 맞는 말이고 인간이 어떤 인간이다? 이기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 경쟁이라고 그래. 자, 옛날에는요. 요쪽은 이기적 애들이야. 공적하는 애들은 이타적으로 봤어요. 근데 정치가가 관료가 공적 일인데 그 사람은 이타적인 것 같아, 이기적인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이기적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할게. 정치는 표의 극대화, 관료도 사익의 극대화예요. 시장만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사익을 극대화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얘는 가격이 있으면 작동할까 안 할까? 설사 사익이 극대화되더라도 가격이란 놈만 작동한다면은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얘만 작동한다면 뭐가 될까? 사회적으로 제일 바람직한 효율적인 점이 돼요. 사익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관료가 사익을 추구하든 정치가 사익을 추구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사익이 어디로 가야 돼? 공익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다수결 제도라든지 관료제 제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사익을 공익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다 사익 추구자 맞아. 다만 이런 사익이 자동 뭐가 될 수 있게끔 공익이 될 수 있게 장치 만들자는 거지. 이 사람 다 갑자기 윤리 만들자는 게 아니야 지금. 아니 정치가들은 사익 추구자 맞잖아요. 다만 선거로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공익을 추구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안 되면 당선이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런 장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치인들한테 갑자기 공익을 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공익 추구자 같아, 사익 추구자 같아요? 근데 이번에 멋있더라. 총 맞고 와 이러는 거 보니까. 그 총알 날아가 봤어, 그 뒤에? 너 같으면 총 맞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만 맞았어. 나는 안 맞아도 이미 죽었을 거야. 아마 그냥 가슴이 통각통각 해가지고. 됐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총 맞고 나와서 그다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쇼가 아니라면 진짜 멋있는 분이고 쇼라면 나쁜 새끼고. 됐지? 쇼는 아닌 것 같아. 뭐 아무리 쇼래도 여기 지나가게 쇼하는 건 와, 그거 대단한데 그거는. 그 쏜 놈이 대단한 놈이야. 그지? 이 피한 놈이 대단한 놈인지 모르겠는데 귀를 딱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튀가 그 총알이 뒤로 가더라고. 멋있다면서. 근데 그 다음에 피 흘리면서 뭐 난 처음에 그 유튜브 보거든 나는 트위터 하는데 유튜브가 트위터 내가 가입돼 있거든. 막 뜨더라고 엄청나게.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 누가. 그렇지? 근데 진짜 그 사진이더라고요. 빨간 거 이러고 있고 막. 그 사진은 아마 영원히 갈 것 같아.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 당선은 트럼프가 내려갔어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우리 바이든은 이제 포기한다고 막 나오더라고 지금. 딴 사람 낸다고 그러더라고. 안 되니까. 갈게. 열심히 해서 지문 욕 먹으니까 이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은요. 살다 보니까 트럼프를 다 지지할 때가 생기고 뭐 그러대 하고. 갈게. 개체주의 맞습니다. 인간은 뭐한 인간이다? 전부 다 조심해야 할 건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관료도 뭘 추구하는 애들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가정이에요. 됐지? 관료나 민간인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1번 맞는 말이고. 어떤 인간이라고? 합리적이야. 1번 이기적이에요. 1번은 이기적 인간, 2번은 뭐다? 합리인간. 합쳐서 합리경제인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모든 대안에 대해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고전 경제학은요.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면 이 점을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공유집 이거 기억나? 모든 사람이 합리적 이기적이야. 근데 이 점 찾아갔어. 망해버렸어. 망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합리적 이기적이어도 이 균형 못 찾을 수 있어요. 왜 안 찾을까? 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럼 작동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중요해요. 이러니까 얼룩 빠진다 나중에. 그냥 경제학이 아니라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제도가 들어왔지 지금. 경제학이 얘가 들어왔지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제도로 제약하자는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기적이고 2번이 합리적이야. 세 번째 갑시다. 자, 틀렸죠? 정당은 소비자가 맞지만 관료는 생산자예요. 관료가 생산자가 되고 시민들이 뭐가 돼? 소비자가 돼요. 이런 지문 되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전부 다 그 지문 잘라가지고 다시 모으고 있어요. 총론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정책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내가 드릴 테니까 일단 문제부터 풀어. 문제 푼 다음에 그 문장에 좋은 것만 다 뽑아갖고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봐봐. 자, 그래서 정당은 소비자예요. 관료가 뭐가 돼? 생산자고 시민이 소비자인데 자, 기존 방식이야. 기존 관료제는 독점이야 경쟁이야? 독점이야. 열심히 일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기존 소비자는 공짜야 돈 내? 공짜야 지금. 무임승차해버려. 그러니까 낭비할까 안 할까? 한단 말이야. 그냥 기존 관료제는 독점이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기존 소비자는 공짜니까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점을 뭐로 바꾸라? 경쟁으로. 공짜를 말고 가격 개념으로. 그럼 낭비하지 않을 거 아니야. 요게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논리가 전부 시장 논리잖아 지금. 가격이나 경쟁 논리니까. 맨 마지막에 뷰캐넌과 털럭이 몇 년도라고? 6, 7년도예요. 6, 7년도, 73년도에 빈센트 오스트롬이 행저하게 갖고 들어와요. 이걸 90년대 갖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90년대면 이미 죽어버린 시대야. 됐지? 70년대 갖고 들어와요. 70년대. 넘어갈게. 얘가 많이 있습니다. 옳은 거네요. 자, 이게 1번이 뭐다? 이게 티브가설이에요. 티브가설. 자, 혹시 공공재 기억나? 공공재는 비배제 비경합이야. 지방이 못하고 누가 해야 돼? 무조건 중앙이 해야 된다는 게 일명 공공 기존 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여기에 반대 말이 누구다? 티브가설이야. 지방에 다양한 공공재가 있어요. 그럼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선호 표현됐어 안 됐어? 얼마든지 공공재도 선호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다시 기존의 순수 공공재는 선호가 표현이 안 돼. 공짜니까. 그치? 근데 얘는 지방이라면 선호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티브가설이라는 생각만 해봐. 자, 관할권이 다르다는 무슨 말이냐? 여기 봐. 여러분 나중에 그 성인들 직장 갈 거야. 서울에 살 거야? 부산 살 거야? 어디 살 거야? 우리 서비스만 봅시다. 내가 애를 낳는데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여기는 아주 질이 좋아요. 대신 200 정도가 들어가요. 대치동이야. 그치? 나도 애가 하나 있어서 대치동 한번 먹을까 할 때만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이것저것 다 쓰고도 한 200 정도 여유가 생기면 글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200이 뭐라는 소리야 이게? 학원비라는 소리거든 지금. 뭐 등록금보다 비싸 이 새끼들이 하면 한 달에. 그래서 그래? 일단 쓰고 일단 쓰지도 못하고 남지도 않아 지금. 일단 포기. 그 다음에 이제 목동이야 이제 여기는 한 100이 들어간대. 집값이 비싸더라고. 아 포기 이것도 안 되고. 50이야. 30이야. 전부 다 교육 서비스야. 어디로 가실래요? A야 B야 C야 D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선택함과 동시에 내 손을 표현됐어 안 됐어? 그럼 그만큼 뭘 받을 수 있다? 가격론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티브 가설이에요. 다시 할게. 내가 이사 갔죠. 이걸 발로 하는 투표라고. 나중에 할 겁니다. 지방할 때 할게요. 그때 할게 이거는. 1번은 티브 가설이라는 생각을 했고 티브 가설이 뭐다? 아 그러면 내가 아까 5명 드렸지. 6명이야 이제 티브까지 해갖고. 1번이 누구라고? 뷰캐넌과 털럭. 2번이 누구라고? 빈센트 오스트롬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니스카넨과 덧니비. 여기다가 티브가 들어가면 돼요. 티브까지 공공선택론이야. 이거 나왔을 때 간단해. 이 사람 나왔을 때 전부 다 뭐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야. 됐지? 두 번째가 연역적이고 개체주의론이에요. 이렇게 몇 개만 알면 됩니다. 걸로 들어갈 거니까. 자, 2번입니다. 집권적이다, 독점이야. 계층지도 마찬가지야. 이런 방식은 기존의 관료제 방식이에요.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이게 민감하다면 이걸 개혁할 이유가 없어요. 민감하지 않으니까 개혁하는 거야 지금.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야. 그래서 다시 마무리할게. 얘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 60년대 이후는요. 무조건 답 한쪽으로 누가 있다? 관료제가 있어요. 자, 그럼 누가 60년대 이후는 신행정학 이후야. 신행정학이든 후기행태주의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신공관리론이든 뉴거버넌스 무조건 한쪽은 답이 관료제야. 관료제 반대 명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 친구는 나중에 어디로 간다? 신공공 관리로 가요. 자, 이 친구는 큰 국가야, 작은 국가야? 기본적으로. 작은 국가야. 작은 국가니까 누가 라이벌일까, 이쪽에? 큰 국가가 라이벌이야. 그럼 미국의 큰 국가가 누구다? 신행정학이에요. 복지국가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반대 명주 되겠지만 결국 얘는 얘에 대한 반대 명주 돼요. 그래서 무조건 60년대 이후 모든 이론들은 한쪽에 누가 있다? 관료제 놔두고 풀어야 돼. 관료제 절반 답이고 나머지는 이론과 관련돼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 나왔을 때 큰 국가와 비교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관료제에 비교되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얘를 기억하는 거니까. 할게. 자, 2번입니다. 집권적이다, 계층적이다, 관료제예요. 독점이야. 공짜란 말이야. 시민 요구에 민감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나왔네. 뷰캐넌과 이번에 오스트롬과 니스카넨 나왔네. 오스트롬 학자 이름 잘 봐. 빈센트 오스트롬이에요. 나중에 엘리뇨 오스트롬 신제도주로 나와요. 빈센트 오스트롬 해가지고 이분 남자고 엘리뇨는 부인이에요. 부부예요. 그거. 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거시야 미시야? 미시라니까. 그럼 개인연구원과 조직연구원과 개인이야 개인. 4번입니다. 틀렸죠. 공공조직이 아니라 개인이 분석단이야. 개인을 이해해서 전체 이해하는 거니까. 미시론입니다. 다시 마무리할까? 합리경제인관, 연역적이야, 미시론이야, 그리고 일반 법칙적이야. 수학이야 이거는. 요 네 가지만 알면 거의 다 풀려요. 갈게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누가 실패했다고? 관료제 실패인데 결국 정부 실패예요. 그렇지? 관료제 실패다, 정부 실패다. 자, 정부는 뭐다? 생산자다. 독점적인. 시민은 뭐다? 소비자였다. 돈 내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독점 생산에 공짜 소비니까. 그렇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 뷰캐넌과 털럭이야. 일명 적정 참여자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봐.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합의 한번 해봅시다. 자, 합의하기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자, 결정 비용이 있어요. 결정 비용이 있고 뭐라고 그래? 집행 비용이 있어. 결정 비용을 우리 뭐라고 그래? 내부 비용이라고 그래요. 집행 비용을 외부 비용이라고 그래요. 됐지? 요거 표로 할게. 요게 결정 비용이고 요게 집행 비용이야. 자, 혼자 결정해 봐. 결정 비용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결정했단 말이야. 근데 따를래 안 따를래? 안 따라요. 결정 비용은 낮겠지만 집행 비용은 무지무지 높을 겁니다. 혼자 결정한다면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다 결정해 봐. 결정이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져. 결정 비용이 늘어요. 근데 합의만 한다면 집행할 때 반대할래 안 할래? 안 하겠지. 그럼 집행 비용이 줄까 안 줄까? 줄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 중간쯤 되는 요 점 둘이 합쳐 제일 작은 이 점이 제일 낫다는 게 적정 참여자 모형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지? 빨리 했어야지. 67년도에. 이게 바로 뷰캐넌과 털럭의 적정 참여자 모형이야. 자, 뭐만 해봅니다. 비용은 두 가지가 있다. 결정 비용과 집행 비용. 결정 비용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내부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집행 비용 뭐라고 그래? 외부 비용이라고 그래. 또는 이렇게 외부 비용이 되게 거래 비용이랄 때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보고. 자, 3번 가보세요. 의사결정자 인원이 증가되었네. 결정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니까 결정 비용은 늘어요. 대신 결정만 된다면 따를까 안 따를까? 아, 따르겠죠. 네가 결정했잖아. 그래서 그 얘기다. 그래서 결정 비용은 증가되고 집행 비용이 외부 비용이에요. 외부 비용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지 이거는. 이게 적정 참여자 모형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따 강의할 때 하겠지만은 다른 모형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봐. 공공재 기존 공급 방식은 독점이었어. 그다음 소비자는 무임승차 공짜예요. 그럼 둘 다 문제가 있어 없어? 아니 독점도 문제가 있지만 무임승차도 문제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임승차 문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해결할 방식 가격 개념이라니까. 가격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경쟁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 선을 표현될 거 아닙니까? 됐지? 독점보단 경쟁으로, 공짜보단 가격 개념으로까지. 자, 또 나왔네요. 이게 기본 문제야.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었는데 사회적으로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잖아. 공유지 비극.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유지 비극이 망한 이유가 내가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야. 나는 완벽해. 완벽한데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조절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 조절이 뭐다? 제도 장치예요. 얼로 빠진다? 신제도 경제학, 합리선택 제조주의로 빠져요. 됐지?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합리경제인 개체주의. 자, 시장도 뭐 하는 곳이야? 자발적 교환이야. 뭘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정치도 뭐 하는 곳이야? 자발적 교환이야. 뭘 매개로? 표를 매개로. 그래서 정치는 표를 매개로 교환이고 시장은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에요.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시장 거래는 개별적 거래예요. 근데 정치 거래는 개별이 아니라 집합적 거래라고 그래요.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개별적 거래는 우리 둘이 거래했어. 이 효과가 끝나요. 외부 효과가 없어요. 집합적 거래는 안 그래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전체에 영향을 줘요. 이 말은 개별적 거래는 외부 효과가 없어요. 집합적 거래는 외부 효과 강해 약해? 강합니다. 그렇지? 아니 우리가 결정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근데 우리 대통령이 뭐 결정해봐. 나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줘요. 이게 집합 거래야. 자, 그래서 다시 밑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장치가 중요합니다. 왜? 기존의 이기심을 제약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장치로 보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2세대 경제학이라고 그래 나중에. 자, 그다음에 이제 신제도주의입니다. 얘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신제도주의가 문제가 10개가 있다면 옛날 문제 40%는 구제도주의였어요. 그러면 쉬웠어. 근데 요새는 구제도 거의 안 나와요. 또 누가 나온다? 행태주의가 답이에요.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자 라이브를 많습니다. 신제도가 있다면은 이 친구는 옛날에 구제도와 비교돼요. 근데 요새는 누가 비교된다? 행태주의와도 비교돼. 얘는 사람 연구하는 거고 얘는 틀을 연구하는 거고요. 비교됩니다. 또 누가 비교되냐면 다원주의와도 비교돼요. 또는 도구주의와도 비교돼요. 도구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더 중요해요. 정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따 할까? 도구주의는 모든 제도가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쓰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어 없어? 이런 제도 효율성이 있으니까 쓰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관행처럼 쓰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공무원 제도가 지금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효율성과 무관해요 사실. 그냥 관행처럼 쓰잖아 지금. 그래서 모든 제도가 효율적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옛날에 구제도와 많이 비교됐는데 구제도 말고 사람만 연구한 행태주의, 제도가 무조건 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도구주의,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가 더 중요한 다원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들이에요. 나올 겁니다. 자, 하나씩 합니다. 제가 있잖아.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야? 2시부터 6시까지 강의야. 이건 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게 바로 뭐다? 구제도예요. 법에 명시된 것들,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들.
근데 신제도는 그게 아니고 여기 플러스 구제도 플러스 공식 플러스 모두 있냐면 암묵적 약속, 관행, 규범도 뭐다? 제도예요. 됐지? 우리나라 법에 남자는 치마 입지 말란 법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나 입어도 돼? 근데 입고 다니면 더 웃잖아 지금. 우리나라 문화 압력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난 입고 다닐 거 못 입을 거야. 못 입고 다니겠지.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켜 안 지켜? 이것도 제도예요. 합리성 있을까?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다니잖아 지금. 이게 바로 뭐다? 그래서 구제도가 뭐다? 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것만 제도라면 신제도는 암묵적인 약속 또는 문화 이런 규범도 뭐다?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제도가 넓어요? 구제도 신제도가 더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할 때 하잖아. 나는 50분하고 10분 쉬죠. 그렇지? 왜 50분하고 10분 쉴까? 경제학으로 설명해봐. 항상 비용과 편익에 비교해서 50분하고 10분 쉬는 게 제일 좋으니까 10분 쉬는 거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해봐. 관행이야. 옛날부터 그냥 50분 10분 쉬었어. 지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왜 사회학은 50분 10분 쉴까? 사회적으로 지금 유명한 사람 다 그러고 있어. 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요.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제도가 뭘 한다? 자, 봐. 여러분이 미국에 있잖아. 헌법의 아버지가 돼봐요. 건국의 아버지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 유럽의 절대 왕조, 압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 들어온 애들이야. 그렇지? 그리고 모든 걸 법에다가 규정하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아마 이 법은 가장 이상적인 제도를 쭉 나열한 게 아닐까요? 이게 바로 뭐다? 1번입니다. 구제도야. 근데 이 친구는 아니네. 이런 제도가 구제도 이거 해볼까요? 구제도가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규범적인 제도를 나열한 거야. 근데 얘는 신제도는 그게 아니고 그럼 이런 제도가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나 봐야 돼 안 봐야 돼? 자, 여러분 혹시 김영란법 들어봤죠? 여러분 김영란이라는 그 위원장이야. 이분이 왜 이런 부정청탁 금지법 만들었을까? 이게 있었을 때 부정청탁을 막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렇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걸 쭉 나열하는 게 뭐다? 김영란법이에요. 이게 이제 구제도예요. 얘는 안 그래요. 그럼 이런 김영란법 왜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배경 때문에 얘가 나온 거야 지금. 배경도 설명해요. 또 이런 김영란법 만들어졌을 때 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지. 이걸 봐야 돼. 한마디로 바람직한 제도만 나열한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실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신제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규범적이라면 좀 더 실증적이에요. 1번 그 얘기야.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이런 제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회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호작용 연구한다는 게 뭐다? 신제도주의예요. 밑에 있습니다.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와 개인 행태 또는 제도와 제도의 관계 이런 제도가 왜 나왔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봐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있잖아 올라가갖고 수능 개편위원이 돼봐요. 그치? 수능을 개편하는 위원이 됐어. 여러분 어떻게 개편할까? 내가 어떻게 만들었을 때 지금 수험생이 제일 바람직하고 미래적으로 대한민국 제일 좋은 제도를 구상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구제도예요. 근데 신제도 안 그래. 자, 그렇게 개편됐어. 그럼 이런 개편된 제도가 실제로 수험생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걸 봐야 돼 안 봐야 돼? 또 개편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또 얘만 존재하는 게 다른 제도만 얽혀 안 얽혀? 얽히겠지. 이렇게 개편되었을 때 기존의 학원제도 어떻게 바뀔까? 얘가 바뀌었을 때 선생의 역할 어떻게 바뀌어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걸 보는 게 뭐다? 신제도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도론이 규범적인 제도 나열하는 거라면 신제도는 그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걸 기술해요. 됐지? 그 얘기다. 여러분 제도 하나 바뀌어봐요. 우리 삶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제도 바꾸는 사람 이걸 연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 어떻게 바뀌나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지 나름대로 이상적인 제도만 설계하는 거야. 근데 막상 운영돼봐. 그대로 운영돼 안 돼? 전혀 안 돼요. 다르게 운영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 때문에 여러 번 바뀐 행태들 또는 이런 제도와 다른 제도의 관계 이걸 설명한 게 누구다? 신제도주의예요. 자, 이 말이 맞다면 구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를 나열하니까 규범적이야. 얘는 실제를 보니까 실증적이야. 하나 더 할게. 구제도는요 그 법만 정태적으로 기술해요. 일조에 뭐가 있다. 얘는 그게 아니라 제도와 제도의 상호작용,
제도와 인간 상호작용을 봐. 참 누가 정태적이야? 얘가 정태적이고 얘가 동태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거니까 내려갑니다. 자, 옛날은 언니 뭐밖에 안 나왔어? 구제도의 반발이었어. 근데 행태주의 반발이야. 무슨 말일까? 사회를 설명할 때 사람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행태주의예요. 근데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장에 사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 설명할 때 제도의 영향을 봐야 안 봐야 돼? 그러니까 행태주의 반대 명제이기도 해요. 됐지? 생각해봐. 맨날 우리 라떼라고 하죠. 나 때는 안 그랬다고. 야, 너 때 살 때 우리나라 제도하고 지금 제도는 달라 안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아, 쌍팔년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치? 독재 시대 집어넣어갖고 막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이거. 다르지 않을까요? 그 얘기다 바로. 그래서 누구의 반대 명제다? 사람만 가지고 사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장에 사는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요. 2번입니다. 그래서 구제도에 대한 반대, 행세주의 반대예요. 봐봐. 행세주의는요. 인간만 가지고 사회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불가능해. 왜? 인간은요. 제도, 장 속에 살아요. A장에 사는지 B장에 사는지 C장에 사는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빼버린다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태만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 친구들이에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아, 인간만 가지고 설명해. 이 사람이 어떤 사나 봐야지. 자, 그래서 1번, 2번이야. 그 다음에 틀렸죠, 3번. 이게 구제도론이에요. 법 또는 공식적 제도만 쭉 기술한 거야. 근데 조심할 거는 신제도도 공식 강조 안 해? 강조해요. 공식 말고 뭐도 있다? 비공식도. 반면 정태적으로 기술만 한다, 구제도론. 얘는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 연구하다 보면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태적이라는 건 무조건 구제도론이야. 답이 3번입니다. 아, 옳지 않은 거네요. 아, 3번 맞아요. 그거 옳지 않은 거. 4번 틀렸어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제도 장 속에 살아. 여기 정치제도가 있고 경제, 사회, 문화가 서로 얽혀가지고 이런 장 속에 살아. 근데 이 제도장은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야. 과거에 내려와서 지금 만들어진 거야. 됐지? 이 말이 맞다면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래요? 요 제도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 걸 추구할래요? 합리 경제이라면 다 무시한 다음에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주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는 건 다 무시한 다음에 여러분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번 해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야? 아닐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주는 장 속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서 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됐지?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역사 신제도주의가 뭐라고? 관행 옛날 형성된 제도가 지금 영향을 줘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요 규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역사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극대화론자가 아니고 지금 제도장이 주는 그 규정 내에서 내 이익을 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4번 얘가 지금. 올라갈게요. 자, 그 이론이 좀 큰데 문제 몇 개 안 되게 설명하는 거 지금. 구제도가 뭐라고? 그냥 이상적인 바람직한 제도를 그냥 쭉 나열하는 거야 지금. 실제 걔가 어떻게 움직이나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규범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 이런 제도가 왜 왔을까? 영향력. 얘 때문에 뭐가 달라질까? 영향력. 제도와 상호작용. 제도와 인간 상호작용 설명하다 보니까 동태적이고 실증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왜 현실 그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그다음에 얘는 구제도에 대한 반발이다 동시에 누구에 대한 반발? 행태론에 대한 반발이야. 사람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는 장의 영향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틀렸죠. 법과 공식은 구제도도 있고 신제도 있어. 얘는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공식도 있고요. 또 있는 그대로 기술만 한 뭐야? 구제도야. 얘는 그게 아니라 상호적 연구하다 보니까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그치? 그 강의할 때 저번에 했는데 김영란법 만들어지니까 있잖아.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꽃집이 망하더래요. 대리운전이 안 되더래요.
공무원 새끼들 뭐 한 거야 도대체. 그지? 그 꽃집이 그 맨날 화 안 주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게 금지되니까 꽃집이 망하더래. 어이가 없어. 다 공무원이 받았나 봐. 승진했을 때. 대리운전은 왜 망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먹은 거야 도대체? 그치? 그게 영향을 받더래. 근데 그런 건 구제도는 몰라요. 신제도만 아는 거지. 관계 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역사가 뭐라고? 역사는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적되어 온 장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내 선호가 제약돼야하는데 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제재받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나는 지금 치마 입고 싶어도 못 입는다니까. 제재받을 것 같아. 다 아래 위로 볼 거 아니야. 그치? 뻘건 치마 입고 한번 와볼까? 뭐라고 뉴스 나겠다. 부산에 미친놈 떴다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저 어디더라? 아일랜드인가? 거긴 남자들 입어요. 그치? 스코틀랜드인가? 봐봐. 그건 그 나라 문화인 거지 지금. 거기는 남자가 치마 입는다고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는 뉴질랜드도 남자 입고 있던데. 이상한 춤추면서 걔네들 혓바닥 내고 막 그러면서 안바 쓰고. 그치? 정치 이런 애들이. 넘어갈게요. 걔는 싸움할 때 혓바닥 낸다. 왜 그렇게 싸우나 몰라. 나중에 봐봐. 싸움 나갈 때 재밌어요. 뉴질랜드 뭐 이러고 나왔나 봐. 우리나라 어떻게 나와? 전부 울고 막 이렇게 나가요. 죽으러 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 뭐 약이 있냐 뭐가 있냐 부닥치면 죽는 거지 그냥. 쪽수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재밌어. 민요 같은 거 보면 전쟁 민요인데 거기 보시면요 전쟁 나간다고 뭐 이게 아니고 마누라하고 껴안고 울고 있고 전부 이런 식으로 가요. 협박 내고 안 그러더라고. 그건 전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뉴질랜드는 내가 봐서는. 갈게. 63번 했고 4번입니다. 자, 1번은 뭐가 포인트일까? 법만 있다 구제도예요. 근데 얘는 법도 있고 뭐도 있다. 규범도 있고 관습도 있어요. 이게 뭐다? 신제도예요. 근데 법은 공식이 있지만 규범이나 관습은 비공식일 수 있어요. 특히 관습은요. 내려갑니다. 자, 역사가 왜 경로 우전적이라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선택이 뒤의 선택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이게 역사 신제도로. 그 역사는 쭉 내려가요. 근데 사회학은 안 그래요. 지배적인 문화가 있어요. 이거 지배적 문화, 이 미국권이라고 하자. 이 미국 문화 영향받는 사람 전부 다 뭘 베껴? 미국 거를 베껴. 아프리카도 베끼고 아시아도 베끼고 다 베껴요. 됐지? 이게 바로 뭐다? 사회학 신제도론이야. 그래서 역사가 특정 나라 종단 얘기를 하면은 사회학은 특정 나라가 모든 나라가 횡단으로 베껴가는 거야 이렇게. 이랬지? 나중에 또 할게요. 그래서 역사 신제는 뭐다? 키워드가 경로우전. 경로우전성이 뭐냐면 과거 선택이 뒤의 선택을 제약해요. 됐지?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그러잖아.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들었다는 이유가 큰일 났어 이제. 행자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뒤의 선택을 계속 제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경로우전성은 원래 경제학 이론인데 역사학으로 들어와요. 경로우전 설명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혹시 고수업 칠 때 첫 장에 뭘 먹어다 되게 중요한 중에 맞잖아. 첫 장에 내가 쌍피를 먹었어. 끝났어. 걔는 계속 피를 밀어붙일 거야. 이게 경로우전성이야. 한번 선택한 게 제약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갈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상한 놈 있으면 골치 아파. 이 새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도대체 뭘 먹을지 몰라 이거는. 못 치는 애들은. 이걸 칠 때 앞에가 누가 중요해. 그 새끼 다 잘라 먹어버리니까 그냥. 걔는 아무 생각 없잖아 지금. 나온 대로 막 먹어야 되니까 그냥.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회학 신제도론이야. 봐. 여기에 지배적 문화권이 있어요. 그지? 다 이게 정당하다고 그래. 정당하다고. 나는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이야. 이거 베껴야 돼 안 베껴야 돼? 자, 그럼 베낀 이유가 뭘까? 나한테 효율성이 있으니까 베껴졌을까? 아니면 사회가 정당하다고 하니까 베꼈을까? 그치? 사회가 정당하다고 하니까 베낀 거지 나는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베껴야 돼 안 베껴야 돼? 베껴야 돼. 이거 베끼지 않았을 때 압력이나 제재가 들어올 거니까요.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자, 결과성의 논리가 뭐다? 효율성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사회가 적당하다고 그래. 적절성의 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결과성의 논리가 뭐다? 효율성이야. 이게 도구주의 방식이에요. 효율적이니까 베끼는 게 아니고 사회가 적당하다, 정당하다고 그래요. 정당하니까 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틀렸다. 그래서 얘는 결과성 논리보다는 적절성의 논리가. 나한테 효율적이니까 베끼는 게 아니고 사회가 정당하다고 하니까 베끼는 거예요. 됐지?
유행 같은 개념을 생각해봐. 우리 저번에 강의할 때 했지만 혹시 어렸을 때 노스페이스 세대 아니야? 까만 거. 그러셨나? 아니 한참 선배일 텐데 그때는. 내가 한 10년 전에 고등학교 가니까 애들이 전부 까만 노스페이스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 행자 강의를 했거든 거기서. 근데 모든 애들이 전교 애들이 까만 노스페이스인 거야. 답답하더라고. 야, 뭐 교복 입어야지. 이게 교복이에요 그러더라고. 교복 아닌데 뭘 그래? 이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특이한 강원도였거든 그때. 그 특유의 사투리 쓰면서 특이한 애들이네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냥 까만 게. 근데 어때?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었거든요. 그 얇은 거를 입고 다녀. 추운데 강원도인데 파카 입어도 추운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배들이야. 그 10년 전이니 그때 고등학생 아니었잖아. 그러면 아니야 한참 선배들일 거야. 그때 중학교 애들은 깻잎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깻잎 머리가 쫄바지. 와 들어가지도 않는 바지 그거 있잖아. 쪼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입으면 나봤자 중삘이야 그냥. 지금 한번 설쳐봤자. 그러니까 몸은 이만한데 이거 다닌다. 아 중학생이구나 보면 돼 그냥. 자 그런 게 자기한테 효율성이 있을까? 안 그래요. 그냥 내려갑니다. 조심하자. 적절성의 논리가 사회가 정당하다는 거야. 결과성의 논리가 뭐라고? 효율성이 있으니까. 효율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려갈게요. 합리선택 신제도론이 뭐다? 아까 봤던 공공선택의 연장이야. 봐. 모든 사람이 자기익을 추구한 공유지가 있어요. 전부 자기익이야. 자, 사기 추구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 사회적으로 망해버렸어. 공유지에 뭐라고 그래? 비극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에 배출부담금이나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제도가 우리 행동을 제약할까 안 할까? 여러분 버리실래요? 아니면 버리지 않고 그냥 비용 절약하실래요? 버린 다음에 대가 지불하실래요? 선택할 수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제도 장치가 우리 행동을 제약해 안 해? 제약해가지고 전체가 망을 막아준다 안 막아준다? 막아준다는 게 누구다? 아까 말한 공공선택론이나 합리선택 신제도자. 인간이 이기적일 때 균형이 된다는 게 전통 경제학이야. 이게 안 된다는 게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뭘 가지고 제도 장치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대체 그게 바로 4번입니다. 합리선택 신제도주 위에 누가 있다? 공공선택론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을 뭐로 제약한다? 제도 장치로 제약할 수 있다는 거야. 대체 이렇게 다시 마무리할게요. 1번 포인트가 뭐다? 법률만 보는 게 아니라 비공식인 규범과 관습도 보겠다. 2번 경도전성이 뭐라고? 과거 선택이 뒤의 선택을 종다 내려가는 이렇게 역사 신지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학은 베끼는 거야. 왜 베꼈다고? 나한테 효율성 없어요. 사회가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베끼다 보니 닮아가는 게 이게. 얘는 결과 논리가 아니라 적절성의 논리라고 그래요. 맨 마지 합리 선택이 뭐라고? 인간 이기적인 건 좋아. 근데 이기적인데 사회가 망해버렸네. 이러니까 이 망함을 제약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 제도 장치가 만들어져. 이것만 존재한다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맞다면 국가는 직접 개입하지 말고 요 제도 장치가 만들어지고 이게 준수될 수 있게 간접 개입해줘. 그치?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자, 65번입니다. 자, 구제도가 뭐라고? only 법에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등등 이런 규정을 쭉 나열한 건 뭐다? 구제도예요. 근데 신제도는 안 그래. 봐. 어떤 보건제도, 요번에 어떤 제도가 있을까? 의사 정원이 있어요. 이것만 연구한다면 구제도야. 근데 의사 관련된 다른 제도가 있어 없어? 이런 제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요 정책을 연구해요. 그치? 이러니까 봐봐.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개를 봐. 근데 의료 관련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의료 관련 제도만 가지고 이걸 설명해요. 이러니까 얘를 뭐라고? 중범위적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 개별적 제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가 있어. 그럼 관련 제도가 있어 없어? 이 관련 제도를 묶어가지고 상호작용을 연구해요. 근데 의학이랑 의료만, 보건이랑 보건만, 교육이랑 교육만 봐. 그럼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죠. 그럼 거시야 중범위야? 중범위가 돼요. 대체 개별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관련 제도만 볼 거야 이렇게. 중범위적 분석이라고 그래. 1번이 그 얘기다. 자, 역사 신제도론 개별 제도가 틀렸습니다. 관련 제도를 묶어서 중범위적으로 봐요.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자, 어떤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 볼 때 보다시피 의사 정원이 있어. 얘만 보냐? 관련 제도의 맥락 속에서 얘를 봐요. 여기만 봤나? 얘가 왜 왔나? 과거도 봐 안 봐? 역사도 보고 뭐도 봐? 사회 맥락도 보겠다는 거야. 대체 다시 할게.
어떤 제도가 있다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게 있어 없어. 관련된 걸 묶어가지고 같이 봐요. 그러면 전체 맥락 속에 얘를 보지 지금. 그다음에 얘만 보고 이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형성된 과거부터 쭉 다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도 있어 없어. 역사도 있고 사회 맥락도 있다는 겁니다. 자 봐봐. 전체를 다 보니 것이야 밑이야. 것이야. 근데 나라마다 다 달라. 다 다르니까 개별이야 중범위적이야. 개별이나 개별일 수 있어. 또는 나라마다 같은 중범위일 수 있어. 또 어떤 제도 볼 때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관련 제도만 묶어봐요. 그럼 중범위야 개별적이야 중범위적 다 돼요 얘는. 그러니까 다시 어떤 현상을 볼 때 전체 현상을 다 보니까 것이야. 그지? 균합적이야. 또 나라마다 다 다를 거니까 중범위 내지 개별 사례야. 특수야. 그다음에 어떤 제도 개별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관련 제도 몇 개 묶어서 봐요. 그런 의미의 또 뭐야? 중범위. 다 돼요 얘는. 중범위도 되고 거시도 되고요. 그지? 개별도 돼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다 개별. 나라마다 다를 거니까. 됐지? 그다음에 어떤 제도 관련 거 묶어보더라 중범위죠. 다 됩니다. 이거 물어봤을 때 매일 물어봐요. 저 친구는 것이에요, 미시예요, 중범위예요. 그럼 뭐가 것인데? 아, 전체를 다 보겠다. 역사 전체를? 그럼 것이야. 그다음에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관련제도 몇 개 묶어서 봐요. 그런 의미의 뭐야? 중범위야. 자, 동네마다 나라마다 같아 달라?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또 개별 사례야. 다 됩니다 이거는. 그때 수식어 그 문장 봐야 돼 이거는. 갈게. 자, 그래서 2번이 그 얘기다. 어떤 제도 전체를 다 보니까 사회 거시적 역사적이에요. 또 보다시피 요 한 제도가 아니라 관련 제도 묶어서 보다 보니까 사회 맥락적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자, 어떤 제도가 한 만들어졌어. 경로가 만들어졌어. 그럼 그 경로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다 보니까 경로 우존적이다, 지속적이라고 그래요. 한 번 만들어진 제도장은 잘 안 바뀌어요. 갑니다. 3번입니다. 안정성과 경로 우존성. 그다음에 4번도 맞았죠? 제도는 공식도 있지만 뭐도 있다? 비공식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제도가 오늘 공식만 본다면 얘는 공식 플러스 비공식인데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사회학은 주로 비공식이에요. 사회학은 근데 역사와 합리 선택은 주로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 비공식도 있지만 역사와 합리 선택은 주로 비공식으로 사회학은 주로 비공식으로. 근데 어쨌든 비공식은 있어요. 있다 보니까 4번도 맞습니다. 누가 틀렸다? 1번이 가장 틀렸어요. 그치? 1번이. 이거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이론할 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풀어봐. 자, 여기까지가 뭐다?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신제도는 지금 우리가 볼 게 10개라면 지금 한두 개도 못 봤어 지금.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갖고 와버리면 6개월 안 되니까 내가 줄여버렸는데 많이 봐야 되고. 자, 라이벌만 일단 알아도 신제도론이 나왔을 때는 우리의 행정학적 의미 있는 건 합리선택이에요. 그게 어디로 갈 거니까 공공선택론이나 또는 신공관리로 갈 거니까. 반면 역사 신제도와 합리선택, 사회학 신제도는 별 의미는 없어요. 딸려 들어온 것뿐이야 그냥. 딸려 들어왔고 이거 나왔을 때 일단 제일 쉬운 게 구제도와 비교하는 거야. 개별적인 법령이나 공식제도 말고 비공식에 포함이더라. 또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장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더 넓어져요. 이런 것들.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경제학 모학문인 합리선택. 역사나 정치학이 모학문인 역사신제도론. 그다음에 조직사회학이 모학문인 사회학 신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 푼 게 워낙 없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